네. 이번 주에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러시아의 국가 부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휘발유 값이 곧 2,000원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의 접전을 거쳐서 최종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야 이제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고, 그럼 그에 따른 저는 이제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달라질 거에 대한 간략한 생각을 남겨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저의 생각은 심플한데, 한마디로 공급을 늘리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양도세를 낮추겠다 또는 보유세를 낮추겠다 식의 다주택자들이 좀 더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세금 감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저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시키는 거에 큰 방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제 경제 상황에 저는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점에서 부동산이 단기간에 또 폭등할 것이다 라는 건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놓고 이제 국정을 운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에 관한 부분은 특히 주식은 더더욱 국가의 대통령에 의해 우리나라는 특히 더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주식의 움직임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식은 사실 저는 국가의 뭐 재정이라든가 국가의 상황에 의해 변하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거나 기업의 세금 감면이라든가 기업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좀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트럼프 정부가 친미국 그 다음에 친기업 성향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항상 그 지적을 받는 문제 중 하나가 코리안 디스카운트 중에 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단호하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항상 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정말 국무총리가 될지 아니면 그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지 그건 아직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둘이 잘 시너지를 내서 좋은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파 정치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인재가 있고 다양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건전하고 창의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통합정부 형태의 운영으로 잘 운영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슈는 러시아의 부도 직전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쟁 중이고,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러시아에게도 슬슬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지면서 러시아도 좀 더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출이나 수입에 제한을 받게 되고 각 국가 간의 통화 교류에 있어서도 제재를 받게 되고, 거기에 러시아가 점점 고립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의 통화 가치가 점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러시아 국가 재정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 수입에 대해서 미국에서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동맹국들에게까지도 슬슬 그런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신용 등급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고, 그로 인해서 만약 러시아가 정말 부도가 난다면 아마 세계의 경제 그리고 그와 연결된 국가들,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부도가 나면 러시아에게 받을 돈이 있는 나라들, 기업들은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들, 뭐 애플이니, 넷플릭스, 디즈니, 뭐 비자, 마스카, 그 다음에 뭐 이케아 이런 기업들조차도 자국 내에서 매장을 철수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 러시아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거의 2,000원 수준까지 이제 이르렀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 러시아 지금 전쟁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더 이상 원유를 수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동맹국들에게도 너희도 좀 수입하지 말아라. 같이 경제 제재에 동참해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유를 공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 자체가 치솟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차를 모는 입장에서 휘발유 값이 굉장히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휘발유 가격이 오르다 보면 결국은 이에 연관된 운송업자들에게 1차적인 피해가 가해지고, 그 다음에 이는 곧 소비자에게 원가 가격 상승이라는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에는 많은 원유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곧 제품을 만드는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은 이는 또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안정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미국은 저는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원유는 달러를 통해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달러의 가치가 지금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자국 내 셰일가스 기업들은 영업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원유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맥을 맺은 다른 주변 국가들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은 쓰이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미국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국가 부도 위기, 그리고 마지막 휘발유 가격의 상승, 이거를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세 가지로 꼽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중요한 이슈가 생각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